연매출 한 50억 내외 정도 나오고 있고, 그냥 워드프레스로는 네. 이제 과거에 한 2년 전에 했을 때는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네, 안녕하세요. 선한보자 오가닉입니다. 오늘 옆에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나키라고 하고요. 저는 지난 15년 전부터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워드프레스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제 온라인 부수익 같은 이슈나 니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채널에도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렇게 또 이제 고수님이신 오가닉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 15년 전부터 하셨다고 온라인 수익화나 마케팅을. 그럼 지금 수익이 상당하시겠네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본업이 있고 본업은 사실은 제가 그 마케팅 솔루션 제작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에이전시,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죠. 이 광고 대행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제 본업이 있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뭐 부수익이나 부업으로 했던 거는 한 2년 전? 2년 전에 이제 제가 좀 왁 했었고 이제 본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본업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하다가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초보자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어려워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배움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껴서 제 채널에 하나하나씩 제가 워드프레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고, 수익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광고 대행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매출 한 50억 내외 정도 나오고 있고, 그냥 워드프레스로는 이제 과거에 한 2년 전에 했을 때는 6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최근은 이제 워드프레스를 집중하고 있진 않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유튜브에서 키우고 있는 그 워드프레스 하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배워야겠는데요. 아닙니다. 50억이면은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마케팅 대행사랑 이런 워드프레스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솔루션 제작이 사실은 제 메인이고요. 솔루션 제작. 그리고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충남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그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지난주에 또 하고 왔고요. 그러면 이 15년 전에도 이런 애드센스를 하셨던 건가요? 15년 전에는 사실은 제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때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했었고 15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전쯤에는 웹하드 가지고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로 웹하드 수익을 조금 창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긴 한데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했었던 건가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웹하드 쪽에 이제 파트너라고 하죠. 어필리에이트, CPA 형태의 제휴 마케팅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영화 다운로드 받는 법, 무료 게임 다운로드 받는 법 이런 걸로 이제 티스토리 글을 써서 구글에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레퍼럴 코드를 가지고 웹하드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얼마씩 수익이 생기고요. 이분이 그걸로 결제를 하시면 또 얼마씩 저희 커미션이 또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뭐 많은 수익은 아니었지만 월에 한 300 정도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300만 원? 한 10년 전에 300이면 상당히 좀 재미는 있었죠. 많은 수익 아니에요? 그때는 정보도 아예 없었을 것 같은데.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이제 경쟁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경쟁이 많지 않았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오가닉님 채널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어뷰징이라는 것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구글에 노출시키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워낙 구글이 잘 잡아내가지고. 그렇죠. 그때도 똑같았네요. 그러면 CPA를 통해서 티스토리 한다든가. 티스토리가 생각보다 오래됐군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티스토리는 아무나 가입을 못했어요. 초대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초대장이 있어야지. 근데 이게 아무나 티스토리, 지금은 그냥 회원가입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제가 티스토리 운영을 한다. 그럼 제 티스토리 블로그의 트래픽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면 저한테 매달 초대장이 5장, 10장 이렇게 쌓여요.
그럼 제가 이 초대장을 드려야지만 이분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초대장을 사고 팔고도 막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전 티스토리보다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할 때니까 네. 전 대한민국 국가 자체가 그때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했었거든요.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 중에 발표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티스토리 초대장 하나씩 공짜로 드리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신기한 얘기네요. 네. 네. 워드프레스를 어느 정도 수익 얘기하시니까 뭐 6만 불 네. 정도 났다고 하셨는데 네네. 꽤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건데 그 당시에 또 환율이 높았어가지고 한 8천만 원 좀 넘게 됐던 것 같아요. 8천만 원 정도. 네. 그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네.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방식이 네. 뭐 지금도 똑같이 먹힌다라는 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네. 키워드를 잘 찾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네. 키워드를 잘 찾아서 수익률이 높은 키워드들 위주로. 근데 경쟁은 사실 그때 많이 경쟁 지수라든지 네. 이런 걸 많이 고려하진 않았어요. 그냥 돈 되는 키워드들 위주로 찾고 글을 잘 쓰죠. 돈 되는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 네. 글을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글을 쓴 다음에 트래픽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을 오래 했다 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유료 광고를 세팅하는 노하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사실 그걸로도 지금 제가 돈을 그 광고 대행사 저희 회사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인 거죠. 최대한 낮은 유입 비용으로 최대한 높은 전환을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 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2년 전에 워드프레스를 수익화를 했을 때 네. 좋은 소스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유동성이 많이 풀린 시기이기도 했고 우리 신사임당님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유튜버 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당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장이 막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타이밍도 좋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고 그때 유료 광고나 구글 검색 상위 노출이나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트래픽들을 꽤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그때 수익이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네. 뭐 직장인 신용대출과 관련된 키워드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부동산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로 써서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잡블로그라고. 잡블로그. 네. 잡블로그라는 용어를 최근에 사실 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잡블로그를 키웠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구글이라는 거대한 검색 엔진의 규정 혹은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살펴보면 잡블로그는 사실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사실 사실이라서 이번에 만약에 워드프레스 새로 한다면 네. 구글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최적화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티스토리를 하셨고 지금 워드프레스로 조금 수익을 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드센스지만 이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툴이 지금은 워드프레스를 쓰고 계신 건데 그럼 이 워드프레스 현실 후기가 조금 궁금한데요. 네. 좋았다는 점이나 아니면은 뭐 힘들다는 점까지 솔직하게. 네. 네. 사실은 워드프레스의 안 좋은 점을 먼저 말씀을 좀 안 드릴게요. 좋은 점. 안 좋은 점. 네.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이제 좀 받아들이시기가 쉬운 것 같아서.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진입장벽이에요. 진입장벽. 티스토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설치형 블로그라고는 하지만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가입형 블로그랑 설치형 블로그. 이 설치형 블로그는 웹 서버에 직접 블로그를 웹사이트처럼 설치를 해서 운영되는 블로그를 설치형 블로그라고 하고 회원 가입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걸 가입형 블로그라고 하는데 이 가입형 블로그의 대표가 사실 네이버 블로그고 설치형 블로그의 대표가 과거에는 이글루스라는 게 있었고 이글루스. 지금은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고 이제 그렇게 나뉘는데 이 티스토리 블로그가 사실은 점오 같은 느낌이에요. 가입형 블로그의 어떤 편안함, 가입형 블로그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비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점인 반면에 워드프레스처럼 티스토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웹 언어를 통해서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게 좀 강점인데 워드프레스는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게 사실 진입장벽이고 실제로 워드프레스 초보자분들 또 우리 오가닉님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이나 뭐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세팅 그리고 뭐 이거를 커스텀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맘대로 막 하려면
아무래도 웹 언어를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내가 HTML이 뭔지도 모르고 CSS가 뭔지도 모르고 자바스크립트라든지 PHP가 뭔지도 모르고 FTP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자유자재로 쓰려면 그런 웹 기술에 대해서 내가 코딩은 할 줄 모르더라도 이게 이런 거구나는 알수록 이제 이렇게 더 잘 하실 수 있게 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게 가장 어렵고 네. 워드프레스 설치하면 좋다고 해서 해놨는데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몰라서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내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 건지 코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되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워드프레스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네. 이제 학교에서 코딩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시대잖아요. 한 5년 뒤, 10년 뒤 이게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워드프레스를 배워두는 것이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애드센스 수익을 얻는다를 초월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다양하게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워드프레스를 배우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를 해보면 웹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거든요. 온라인에 대한 네, 이 이해도가 생기고 웹사이트가 이렇게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럼 내가 이 블록과 이 블록 사이에 뭔가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 개념이 생기게 되면은 나중 되면은 저는 아마 우리나라의 워드프레스 시장이 점점점 커진다면 우커머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워드프레스로 만드는 시대가 올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카페24나 네. 이런 쪽의 움직임들도 보면 옛날에는 카페24가 쇼핑몰을 만들어줬잖아요. 쇼핑몰을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근데 지금은 워드프레스를 만들어주고 있죠. 아예 워드프레스 카페24에 세팅을 해주고 있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카페24 같은 IT 그 거대한 기업조차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워드프레스를 배운다는 게 저는 미래의 먹거리에 내가 뭔가 한 파일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점은 진입 장벽이지만 네. 좋은 점은 알아두면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이 파도를 같이 타고 갈 수 네,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 노출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웹에서 해커들이 네. 착한 해커가 있고 나쁜 해커가 있듯이 이 웹에서 SEM, 그러니까 서치 엔진 마케팅, 검색 엔진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시는 마케터 분들도 성향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웹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웹 표준을 잘 지켜서 정석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화이트햇이라고 네. 부르고 어뷰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꼼수 혹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성향의 마케터 분들을 이제 블랙햇이라고 부르는데 블랙햇 방식을 일부 차용을 해오면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T스토리가 워드프레스보다 노출이 잘 되는 이유는 사실 도메인 점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도메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서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구글 봇이 T스토리 도메인에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든 어쨌든 구글 봇한테 얻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내가 생짜로 그냥 어떤 도메인을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호스팅을 이제 막 연결해서 서치 콘솔을 물렸다? 구글 봇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애가. 서치 콘솔을 아무리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서치 콘솔은 벨보이 부르는 벨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사 나 글 썼으니까 와. 근데 서치 콘솔 연결해도 봇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색인을 해갔어. 근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워드프레스의 문제점인 거죠. 그렇죠. 노출이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블랙햇 분들은 낙장 도메인이라 그래서 네네. 도메인 운영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제 DA 점수가 높은 도메인을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가져오죠. 구글 알고리즘에 신뢰성이라는 그 지표가 있어요. 신뢰성이요. 이 신뢰성이 높은 도메인 혹은 신뢰성이 높은 문서는 검색 노출을 더 위에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라는 걸 과연 로봇이 어떻게 얘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이야 이걸 알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로봇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로봇이 그쵸. 이렇게 보고 얘는 필력이 너무 좋아. 야 너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알 수 이거 결국 알고리즘으로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구글이 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그냥 일반적인 기준은 좋은 글을 얼마나 오래 썼느냐. 오래 썼느냐. 네, 10년 전부터 좋은 글을 써온 애와 이제 막 개설한 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T스토리는 나는 T스토리 오늘 가입했지만 T스토리.com이라는 도메인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있어왔던 도메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티스토리는 노출에 좀 더 유리하다. 뭐 초보자분들이 티스토리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티스토리를 해서 워드프레스를 나중에 배우면 되지 않아요?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따로 막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네. 어차피 워드프레스 배우면 처음부터 배워야 돼. 아... 티스토리를 내가 좀 잘 할 수 있다고. 우리 오가닉님 보세요. 오가닉님 고수잖아요. 티스토리를 가지고 막 시장에 쌈 싸먹고 있는 분인데도 처음 워드프레스 했을 때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와 이거 내가 이렇게 돼요. 어차피 초보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울 거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려면 워드프레스를 배워놓으면 티스토리는 오히려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워드프레스를 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거 먼저 하고 쉬운 걸 하는 게 좋다. 네네. 써도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얘기하시다 보면은 낙장 도메인이란 것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거는 또 뭘까요? 그냥 누군가가 오래 운영한 도메인이 있어요. 스팸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래 운영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걸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메인은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시기인데 까먹고 연장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이트를 이제 오래 운영은 했지만 이제 어떤 일신상의 사정으로 운영을 못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묶여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거기에다 미리 이제 걸어놓는 거 이거 내가 사겠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낙찰받아서 갖고 오면 난 되게 높은 지수의 도메인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네. 게 낙장 도메인이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